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딘가 하면요, 거미지 모형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까? 자, 그러면 자, 다음 단원이 뭐죠? 시장론.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찾았어요? 자, 시장론 127페이지 시장론 되겠죠? 자, 여기는 한번 볼래요? 시장론은 몇 년? 자,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된다 됐죠? 그죠? 4문제에서 5문제 출제된다. 한 5문제 전으로 보면 된다. 작년 기준은 5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깁니다. 시장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128페이지는 시험 안 나오고요. 129페이지는 참고로 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크게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장은 어떻게 나눈다 했죠?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나눕니다. 자, 불안정 경쟁 시장 이렇게 나눴어요. 불완전 경쟁 시장. 자, 그러면 여기서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면 모두 불안정 경쟁 시장이에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완전 경쟁 시장을 알아야 불안정 경쟁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불안정 경쟁 시장 가장 대표가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불안정 경제 시장이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완전 경쟁 시장은 4가지라는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4가지 조건이 있어요.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겠죠. 뭔다? 모두 만족해야 되죠. 모두 이렇게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데, 이 4가지 조건을 자, 암기하기 쉽게 정리를 한다면, 자, 우리가 해돋이 보러 가는데 정동진이라고 있어요. 이 정동진, 여기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수라고 이렇게 암기하면 모두 암기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책에 12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 하단에 있는 4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데, 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라는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로 보실래요? 정보 비용. 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정보 비용이 존재하면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됩니다. 자, 완전과 불완전의 차이점은 뭐다? 정보 비용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구분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면 불안정 경쟁 시장,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면 완전 경쟁 시장이겠죠. 이걸 어떤 책들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똑같은 말이고, 이거는 상품이 동질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죠. 상품이 어떤 성질이다? 동질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질성이 있으면 일물 일가라는 법칙이 성립한다 했습니다. 일물일가 법칙이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은 고가일까요, 저가일까요? 고가지요. 가격이 엄청 높은데, 자, 일반지하 동산들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죠? 그래서 물건을 아무나 만들 수 있고 아무나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입과 퇴출이, 그래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습니다.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자, 그러면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라고 놓으면 완전 경쟁. 자, 진입 장벽이 있으면 불완전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이 된다라고 보내겠죠. 우리 부동산은, 자, 동질성 반대가 뭐다? 개별성이라고 썼죠. 이렇게 말했고요. 자, 부동산 우리가 소수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완전은 다수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다수의 수요자, 수요자도 엄청 많겠죠. 그래서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이 다수의 공급자가 시장을 형성합니다. 이 시장을 형성하더라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이 네 가지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위배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별로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불완전 경쟁 시장의 종류는, 자, 독점 시장도 있고 과점 시장도 있고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는데, 자, 제목만 봐둡니다. 제목만. 자, 독점 시장은 불완전 경쟁이 있다는 겁니까? 그죠? 불완전 경쟁 시장은 독점 시장도 종류 있고, 다음 페이지. 자, 과점 시장도 있고 독점적 경쟁 시장도 있습니다. 내용은 시험 안 넣습니다. 자, 그럼 불완전 경쟁 시장의 내용물이 세 가지라 있다는 것만 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점이라는 시장이 있죠. 자, 독점 시장은 어떤 것을 독점 시장이라는 것만, 한 개의 기업만 존재하는 것을 독점 시장이라 쓴다. 자, 한 개의 기업만 존재하는 가장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공사는 독점 시장이 됩니다. 하나의 기업만 있죠. 이걸 우리가 독점 시장이라 부른다. 자, 오직 한 개만 있으면 독점 맞죠. 자, 과점 시장은 몇몇의 기업만 있습니다. 몇몇의 기업, 그죠? 이걸 과점 시장이라 쓴다. 우리가 과점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거, 과점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핸드폰이 되겠죠? 자, SK, KT, LG U 플러스 있죠. 자, 자동차도 뭡니까? 현대자동차, 삼성자동차 있죠. 자, 뭐 쉐보레 이런 거 있잖아. 몇몇의 시장만 있는 것을 우리가 과점 시장이라고.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습니까? 자, 독점은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경쟁하겠죠. 약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한의원이라든지, 자, 미용실이라든지 중개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독점적, 자, 경쟁 시장입니까? 여기서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 쓰겠습니다. 이걸 경쟁 시장이라 쓴다. 자, 내용은 시험에 놓는 내용은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고, 여기는 독점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의 내용물이란 것까지만 우리 중개사 시험 놓는다. 그죠? 그래서 독점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의 내용물이다. 이건 어디 있습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을 공부할 때 필요합니다. 뭐를 공부할 때? 할당 효율적 시장을 공부할 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불완전 경쟁 시장의 가장 대표가 이 부동산 시장인데, 이 부동산 시장은 그죠? 이 부동산 시장은 특성과 기능이 있습니다. 이 특성과 기능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성 또는 특성으로 넣어두고, 뭐 어떤 책들은 뭐 특징으로 놓은 책도 있고 뭐 똑같아요. 특성과 기능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특성이 있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책에는 몇 개만 적어놨을 겁니다. 책에는 종류가 몇 개만 적어놨는데 이게 한 50가지도 넘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다 못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이라고 쭉 넘깁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자, 어디 보는가 하면 특성이라고 찾았습니까? 특징으로 됐죠. 여러분 책은 특징으로 됐죠. 자, 보통 특성으로 썼는데 여러분 책은 뭐다? 특징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특징. 같은 경우입니다. 자, 특징 적은 책도 있고 특성 적어놓은 거 있어요. 자, 많이 적어놨어요. 뭐 법적, 과단 법적 제약, 뭐 이런 거 있죠. 과단 법적 제약, 매매의 장기성. 자, 중요한 것은 국지성이 중요하니까 좀 봐둡니다. 이 국지성. 자, 이 국지성이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국지성. 이거는 부동성 때문에 노는 용어입니다. 이 부동성으로 발생되는 용어인데 이거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쭉 넘니다. 수급조도의 곤란성 읽어보시고 3B 부분이 많이 출제됐죠? 3B 부분. 이 3B 부분은 꼭 봐둔다. 자, 모두 출제가 됐네. 모두 개별성과 관계 있습니다.
이 해마다 책이 편집되다 보니까요 순서를 막 바꿔놨어요. 비공개성 일단 출제됐습니다. 비공개성은 은밀성이라 쓰기도 합니다. 살짝 파는데 시험은요 비공개성과 비가역성은 그죠? 동등하다거나 틀렸습니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자, 또 P자가 있죠. 비표준화 있습니까? 비표준화, 비표준화, 비표준화. 이 비표준화를 시험 놓을 때 표준화한다. 부동산을 표준화했다고 출제를 하였고요. 자, 비조직성을 조직성으로 시험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비분이 많이 출제했으니까 3비 눈여겨 좀 봐두십니다. 자, 자금의 유용성, 불안전 경쟁시장 되겠죠. 자,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소수의 수요자와 소수의 공급자가 시장 형성합니다. 그리고 자,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지 못하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정보 비용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완전 경쟁 시장을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을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기능은 5가지가 있는데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이건 5가지밖에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옵니까? 정량 자구가로 외웁니다. 어떻게 외운다? 정량 자 교가 이렇게 외우십니다. 그죠? 정량 보고 뭐다? 밤이 늦었으니까 자고 가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게 뭔가 하면 정보 제공 기능은 기능이 있습니까? 특성이 있습니까? 여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정보 제공은 특성이 있는 용어가 아니고 기능이 있는 용어입니다. 특성이 있고 답으로 띄었습니다. 양과 질의 조정. 양과 뭐다? 질의 조정이라고 했죠. 자, 자원 배분 기능. 자원을 생략하고 그냥 배분 기능 이렇게도 내도 관계없습니다. 되겠죠? 교환 기능이 있습니다. 교환하는 기능이 있고 가격 뭐다? 창조 기능이 있습니다. 가격 뭐다? 창조하는 기능이 됩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기능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기능을 암기해야 나중에 특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자 둬서 뭐다? 정, 양. 뭔다? 정, 양, 자, 교가. 다 암기했죠? 자, 이렇게 기능만 좀 봐두시면 나머지는 모두 뭐다? 특성에 넣으시면 되고, 특성은 종류가 무수히 많지만은 자, 잘 나오는 것은 국지성, 비공개성, 비표준화, 비지속성, 매매기간의 장기성, 시장이 불안정, 법적 규제가 많다, 조시의 부담도 많다, 자, 부동산 제약을 많이 받는다, 뭐 등등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무슨 뜻이 대충 알겠죠? 그죠? 그러면 자, 한 장 넘어갑니다. 자,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있습니까? 효율적 시장 이론. 이 장렬이 나오고 여기 시험 잘 나오죠? 별표를 딱 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26회, 27회, 28회, 29회 연속 4년 나왔죠. 그죠? 요즘 최근에 계속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는 경향이 되겠죠. 136페이지 효율적 시장 이론 해놨잖아. 그죠? 자, 효율적 시장 이론 찾았습니까? 여기는 놓으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왜 맞춰야 될까요? 쉬워요. 뭔다? 쉽습니다. 이런 것은 놓으면 주는 문제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봅니다. 효율적 시장이라 봅니다. 자, 용어만 알면 여러분 합격선에 올라갑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은 어렵게 노는 게 아니고 뭐다? 용어 수준으로 나와요. 용어만 터득하면
일단 합격선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효율적이란 말부터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효율적은 뭐를 효율적이라 부른가 하면 정보를 우리가 효율적이라 씁니다. 뭐를 효율적이라 한다? 정보. 여기 포인트는 정보가 포인트예요. 포인트.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식시장은 정보가 빨라야 돼요? 안 빨라야 돼요? 예? 주식시장에 정보 굉장히 빨라야 돼요. 개인들이 돈을 잃는 목적이 뭡니까? 정보가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가 외국인과 기관보다 정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면 개인들은 돈을 잃을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주식 시장 같은데 정보가 되겠죠. 부동산 시장도 있습니까? 정보가 굉장히 빠르면 좋겠죠. 부동산 시장도 그죠? 정보 굉장히 빨라야 되고, 자, 우리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정보를 가짜 정보인지 진실한 정보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가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닙니다. 가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이 가짜 정보인지 진짜 정보인지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 효율적이란 것은 정보를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는 겁니다. 뭘 분석한다? 정보를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은 뭐가 없는 상태를 효율적이라고 하면 초과 이윤이 없는 상태를 초과라는 이윤이 없는 상태를 효율적이라고 씁니다. 자, 가장 효율적인 자신의 노력만큼 정상적인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이걸 효율적 시장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라고 붙었습니까? 그래서 가가 붙으면 주입니까 아닙니까? 주 맞죠. 정보가. 그러면 효율적은 정보라는 것이 주어로 나왔습니다. 정보가 뭐다? 주어로 등장했습니다. 정보가. 이게 포인트 되겠죠. 자, 주식 시장의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하는 가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자, 이건 누가요? 파마라는 학자가 처음에 주장을 했습니다. 이 파마라는 학자가 처음에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효율적 시장의 효율성은 시장이 주어입니다. 자, 시장의 효율성을 물었으니까 뭐다? 시장이 앞에 있으니까 시장이 주었죠. 시장이 새로운 정보가 되겠죠. 정보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정보를 얼마나 가치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자, 정보의 효율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뭡니까? 효율적 시장은 뭘 가지고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정보의 크기를 가지고 구분하겠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정보의 크기를 가지고 구분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정보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크기를 읽어볼래요. 책에는 엄청 많이 적어놨는데, 자, 뭐 공부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정보는 크게 나누면 과거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어떤 정보도 있다? 과거라는 정보도 있고, 현재라는 정보도 있습니까? 어떤 정보다? 현재라는 정보도 있어요. 현재. 그죠? 또 무슨 정보 있습니까? 미래라는 정보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보? 미래라는 정보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정보는 크게 나니까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와 미래의 정보로 나누는데, 자, 우리 과거의 정보를 경제 용어로는 기술적 분석이라 씁니다. 과거의 정보만을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본다? 기술적 분석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정보만 분석하는 것을 뭐라 불러요? 기술적 분석 이렇게 불러요. 자, 기술적 분석은 경제 용어입니다. 현재까지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 씁니다.
자, 기술적 분석은 뭐만 분석하는 겁니까? 과거 정보만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 쓰고, 자, 과거와 현재까지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 씁니다. 자, 미래까지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한 분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정보가 모두 공개되었다면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자, 제가 말하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할 겁니다. 생소할 거죠. 처음이라 그래요. 자, 효율적 시장은 뭘 가지고 구분합니까? 정보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정보는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험 칠 때까지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시험장에 갔대요. 그럼 당연히 떨어져요, 그 사람은. 근데 그걸 합격하기를 요행을 바라고 본인은 합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옆 친구가 물어보면 용어도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1월, 2월은 좀 추우니까 3월 넘어가면 뭡니까? 좀 따뜻하시면은, 그죠? 자, 한 서너 명 모여가지고 뭐다? 스터디도 하고 그래요. 그죠? 집에 가지 말고 남아가지고 토론하는 것도 굉장히 뭡니까? 실력 형성 굉장히 큰 도움 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은 별거 아니지만은. 그러면 뭐다? 신경을 쓰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입력이 잘 돼요.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분들은 거의 다 합격한다 보시면 돼요. 거의 다 합격한다. 자, 그래서 자, 과거의 정보를 분석을 기술적 분석은 경제 용어입니다. 현재까지 분석을 기본적 분석이라 하자고 약속이 되는 경제 용어인데, 옛날에는 시험 넣을 때 술과 본을 바꿔놨습니다. 그죠? 기술과 기본을 많이 한자만 바꿔놓거든. 그래서 수험생들이 하면 치사하게 글자 한자 바꿔놓고 틀리게 만들었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글자는 한자를 바꾸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글자는 한자만 바꾸지만 내용이 완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효율적 시장은, 자, 이거를 과거의 정보만을 분석하는 것을 정보가 가장 약한 성질입니까? 가장 강한 성질입니까? 정보가 가장 약한 성질을 줄임말이고, 미래까지 정보가 다 반영되면 정보가 가장 강한 성질입니까? 그렇겠죠. 세 개의 정보가 있는데, 자,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면 정보가 가장 약하게 반영된 성질이고, 자,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면 정보가 가장 강하게 반영된 성질이고, 자, 현재까지 되니까 중간 정도 강하게 반영된 성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세 가지 나눴습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도 있고, 준 강성 효율적 시장도 있고, 강성 효율적 시장은 세 가지 시장으로 구분이 되더란 겁니다. 자, 그러면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이 되었으므로 과거의 정보만으로 아무리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뭐는 없어야 된다? 초과 이유는 없어야 된다. 뭐만 있는다? 정상이란 이유만 존재해야 된다, 이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약성효율적 시장은 모든 사람이 과거의 정보를 다 알고 있고 과거만 분석한다면 초에는 없고 정상이유는 있죠. 근데 만약에, 자, 일부 소수 사람이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 소수의 사람이 현재의 정보나 미래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은 추가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뜻입니다.
자, 초과이윤. 다른 말로 정상 이상 이윤이란 말을 써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저게 정상 이윤이냐 이상이냐 이렇게 용어를 써놨죠. 정상 이상 이윤은 초과이윤을 말하고 있다. 같은 용어고요. 자, 그럼 중간성 효율적 시장도 똑같죠? 중간성 효율적 시장도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까지는 자 이미 뭡니까? 현재의 정보까지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여기까지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 하겠죠. 기본적 분석을 아무리 하더라도 여기는 뭐가 없어야 된다? 중간성은 초과라는 이유는 없어야 되겠죠. 초과는 없어야 되겠죠. 오직 정상 이윤만 존재해야 된다 라고 썼죠. 그러면 여기도 이것보다 앞서 있는 정보 있습니까? 이걸 앞서 있는 정보를 미래의 정보 되겠죠. 이 미래의 정보를 다른 말로 내부 정보라 씁니다. 무슨 말이요? 내부 정보. 이렇게 되겠죠. 내부 정보라 써도 되고 어떤 책들은 공표된 것 이상이라 써듭니다. 뭐다? 공표된 것 이상 이렇게 표현해도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미래의 정보는 뭐다? 초과라는 이윤을 획득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한 것이든 뭐한다? 공표한 것이든 과거와 현재는 공표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네? 자, 과거와 현재는 공표되었어요? 안 됐어요? 과거 정보나 현재 정보까지는 여기까지 공표되었어요? 안 됐어요? 공표했죠. 공표한 것이든 자 미래의 정보는 공표되었어요? 안 됐어요? 공표 안 됐죠. 그래서 아직 자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표한 것이든 공표되지 않는 경우든 어떠한 경우에도 자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초과이윤을 어떤 경우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는 된다? 정상 이윤은 가능하다. 자 우리 시험에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은 어떠한 시장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무슨 시장이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 답으로 떴어요. 자 여기는 정보 분석할 필요 없다 했죠.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잖아. 그럼 정보 분석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강성 효율적 시장은 안전 경쟁 시장. 자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부합하다. 완전 시장의 가정에 부합하다라고 씁니다. 부합한 시장이다 라고 씁니까? 시장이다 라고 표현하시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럼 세 가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우리가 부동산과 주식은 어디까지 존재하느냐 이걸 몇 번 물었어요. 어디까지 존재한다? 준 강성까지만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이걸 존재합니다. 여기까지만 존재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존재한다는 거요? 안 한다는 거요?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란 겁니다. 자 이거를 책에 왕창 적어놨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약성부터 한번 봅니다. 약성부터 봅니다. 약성효율적 정보가 가장 약하게 반영 성질을 줄였습니다. 약성효율적 시장. 자 과거의 정보라고 첫째 줄에 있을 겁니다. 과거의 정보가 주어입니다. 자 뭐가 주어다? 과거의 정보가 그죠?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므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 위치를 긋고 그죠?
자, 그럼 여기는 정상 이상을 다름으로 초과인입니다. 초과인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약성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자, 그러면 약성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로는 뭐를 획득하지 못한다? 추가 이윤을 획득하지 못한다 적었죠. 쉽죠? 너무 쉽잖아. 자, 두 번째, 이번 또 과거의 자료라 했습니다. 토대로 시장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자, 과거를 분석하는 것보다 기술적 분석 밑줄을 그으면 되겠네. 적어놨고 또 적어놨어요.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자 모든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 가정하므로 기술적 분석으로, 자, 기술적 분석 줄 긋고 마지막에 초과인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또 적어놨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저는 똑같은 거 계속 적어놨는 것 같아요. 약성효율적 시장에선 초과인을 얻었다면 줄 것입니다. 자, 이거는 초과인을 얻었다면 과거의 정보인 것이 아니고 현재의 공표된 정보나, 자, 미래의 미공표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간단하잖아. 아, 약성은요 과거로는 초과인을 획득하지 못하고 정상 이용은 가능한데 현재나 미래의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인이 획득할 수 있다. 그 말을 적어놨는 거예요. 결론은.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어떤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적시 시장에 반영된 시장을 말하는데, 이걸 중간 공표되는 적시가 현재까지를 공표된 정보라 씁니다. 그렇겠죠. 자, 현재의 공표된 정보 밑줄 긋습니다. 현재의 공표된 정보까지만 줄 것입니다. 자, 토대로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에 밑줄 긋습니다. 기본적 분석. 그러면 현재까지를 분석하는 것을 뭐라 본다? 기본적 분석이라 씁니다. 그 밑줄 쫙 긋습니다. 이걸 준강성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시장 참여자들은 모든 기본적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 분석을 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 없다. 이 말은 정상 이상이니까 추가인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여기 볼래요? 정상 이상이란 말이나 추가인이 같은 말이라 했죠? 예? 자, 정상 이상이나 추가인이 똑같습니다. 정상 이상이라는 말이나 추가인이 같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용어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공표된 것 이상, 정상 이상, 초과이윤, 내부 정보 막 바꾸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중강성은 뭡니까? 현재까지 기본적 분석을 해도 초과를 획득할 수가 없죠. 정상이윤은 가능하고, 자, 그러면 미래 정보는 초과를 획득할 수 있어. 이거를 말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3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선 정상 이상의 이윤을 얻었다면, 이 말이에요. 정상 이상의 이윤이 뭐예요? 초과이윤입니다. 이때는요 공표된 정보 이상이라 적어놨습니까? 이건 미래 정보라는 뜻입니다. 공표된 정보 이상, 우수한 정보는 미래 정보입니다. 이거 줄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미래 정보라 적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초과를 획득했다 이 뜻입니다. 자, 4번 현재의 정보만 반영된 시장이라면 과거의 정보도 당연히 반영되어 있고, 그죠?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약성 일정 포함하고 있죠. 따라서 어떤 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이 시장은 약성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자, 강성 효율적 시장은 봅니다. 자, 공표된 정보든 줄 것입니다. 공표된 정보는 과거 현재까지를 공표된 정보라 쓰고, 공표되지 않는 것은 미래 정보를 공표되지 않는 것이든 어떠한 정보도 시장가치에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 줄 끊었습니다. 이걸 강성효율적 시장이라 쓴다. 자, 이번 강성효율적 시장은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며 완전 경쟁시장 가정에 부합하됐죠. 이미 모든 정보가 공표되었기, 반영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정보를 획득을 통해 추가인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떠한 경우도 추가인 자체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자, 기출문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7의 기출문제인데요. 자, 다음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으로 놓으면 쉬운 문제입니다. 옳은 것으로 놓으면 어려운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냐 쉬운 문제는 문제를 물었을 때 틀린 것으로 물으면 같은 문제도 문제가 쉬운 문제가 되고, 옳은 것을 골라라면 틀린 걸 4개나 골라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문제를 낼 때 출제원이 틀린 것을 골라라느냐 옳은 것을 골라라느냐, 옳은 것을 골라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면 합격자가 많이 떨어지고, 틀린 것을 많이 골라라가 많이 나오면 합격자가 쑥 올라가는 겁니다. 같은 문제라도. 이걸 난이도 조정이라 합니다. 자, 1번 봅니다. 자,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시장에 지체 없이 반영하는 것을 구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보가 나왔으니까 맞아. 효율적 시장은 뭘 가지고 본다? 정보를 가지고 구분했죠. 2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 아직 공표되지 않는 미래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된 시장으로, 자, 초과인을 획득할 수 없죠. 이때는 어떤 경우도 초과인을 획득할 수 없다 했습니다. 맞는 말. 3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부합하다 했죠. 맞고. 4번째,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에 대한 과거의 자료를 분석했습니까? 이거는 과거의 자료를 분석하니까 과거 정보 분석했습니까? 정상 이윤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자, 과거의 정보로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정상 이윤은 획득할 수 있으나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상 이윤과 초과를 모두 획득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실체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까지 반영됐겠죠. 지체 없이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공식적으로 이용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하더라도 초과인을 획득할 수 없다. 이거 맞습니다. 자, 중강성은 어디까지? 과거, 현재까지 모두 반영되어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자, 밑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용어 있습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용어 정리인데 많이 적어놨어요. 안 읽어도 됩니다. 안 읽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 읽지 마시고 자,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위표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가위표를 하시고 요렇게 하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당이 뭔가 하면요, 할당이 뭔가 하면 할당이 분배입니다. 분배. 다른 말로 배분을 말합니다. 뒤에 효율적 시장이 나와야 되겠죠. 효율적 시장은 뭐 없어야 됩니까? 초과인이 없어야 되겠죠. 초과인이 없으려고 하면 초과인 없으려고 하면 뭡니까? 자, 효율적은 정보를 가지고 구분한다 했죠. 그죠? 그러면 자, 초과라는 이윤이 없으려면 정보라는 요적과 정보라는 효율적인 정보를 크게 구분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구분하는데 이 정보 가치 부분과 정보 비용 부분이 일치돼야 됩니다. 자, 만약에 정보라는 가치가 100이라면 정보라는 비용도 100이라면 초과에는 제로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과인 공식이 만들어지면 초과인 공식은 뭐다? 정보 가치에서 정보 비용을 빼면 초과인 공식이 만들어지고, 이 초과인 공식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계산 문제에서 계산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하는 상태를 할당 효율적 시장이었죠. 이렇게 되면 초과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시장을 제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장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시장으로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습니까? 할당 뭐다? 효율적 시장이 있고, 할당 효율적 시장 아닌 시장도 있겠죠? 할당 효율적 아닌 시장을 할당 비효율적 시장이라고 붙이겠습니다. 두 개의 시장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익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예? 없어야 되겠죠. 초과이익이 없으면 투기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할당 효율적 시장에는 아니면 초과 이윤이 있겠죠.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것은 투기가 성립한다 이 말과 같습니다. 투기꾼들은 투기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초과 이윤을 획득하려고 투기를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은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초과 이윤과 투기가 있을 수 없고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 아닌 시장은 뭐다? 자, 초과 이윤이 있으니까 투기가 성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그러면 시장은 크게 나눠보면 완전 경쟁시장과 불안정 경쟁시장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완전 뭐다? 경쟁이란 시장과 어떤 시장이다? 불안전 경쟁시장이겠죠. 그래서 완전 경쟁시장도 있고 불안전 경쟁이란 시장도 있어요. 두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자, 완전 경쟁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정보 비용이 없다 했습니다. 자, 불안정 경쟁시장은 정보 비용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자, 만약에 불안정 경쟁시장은 정보 비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정보 비용이 있어요. 완전과 불완전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구분합니다. 만약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였다면 이거는 불완전 경쟁이 되고,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면 완전 경쟁이 되겠죠. 이 정보 비용과 정보라는 가치가 뭐한다? 일치한다면, 정보 비용이 없으면 정보 가치도 없습니다. 뭐 없다? 정보 가치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완전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또는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해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할당은 완전 경쟁시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불완전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불완전 경쟁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있고 정보 가치가 존재한다면 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맞다면 일치만 한다면, 자, 뭐가 없을 수 있습니까? 초과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투기도 성립되지 않으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만약에 이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자,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봅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되겠죠. 만약에 이 정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정보 가치가 100만 원이에요. 정보의 가치가 100만 원이 현재 존재했는데, 자, 정보라는 비용이 100만 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50만 원만 정보 비용이 들어갔다면 빼면 초과이익이 얼마입니까? 50만 원의 초과이익이 존재하였다면 정보 가치와 정보비 일치했습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했을 때 이런 것을 소수의 사람이랐습니다. 우리 문제지에 보면 소수의 사람이 값싼 정보를 이용했어요. 값싼 정보를 이용하여 시장을 패배시킴으로 인하여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문제 놉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니까 초과인도 존재하고 투기도 성립한다. 이 말을 섞는 겁니다. 자, 기억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139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도 없고 정보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과인도 얻을 수 없으므로 완전 경쟁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그러나 할당 효율성은 반드시 완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도 존재하겠죠. 만약에 불완전 경쟁에서 초과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그죠? 정보 비용도 존재합니다. 자, 만약에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치우고 정보 가치로 용어를 바꿉니다. 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동일하다면, 자, 수정합니다. 초과이윤 대신 뭐를 바꾼다?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크기가 동일하다면 뭐가 없습니까?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완전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바꾸시고 3번 따라서 독점 시장도 독점을 획득하기에 집어넣는 기업의 모든 투자액의 동그라미 독점도 할당이 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에서 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고 독점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불완전하기 때문이며, 자, 그러면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며, 맞죠? 자, 불완전하기 때문이며 어떤 투자자가 다른 투자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하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가 있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하겠죠. 이걸 자, 시장을 표시시켰다 써놨고요. 5번에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투자자가 초과이윤을 획득했다는 것은 줄 것입니다. 그죠? 시장이 불완전하고 독점적 때문이 아니라 했습니다. 시험은 시장이 불완전하고 독점적 때문이다라고 시험이 나옵니다. 아니라 뭡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투기가 성립할 수 있는 것도 줄 것입니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투기가 성립하는 것도 뭐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고,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것도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아래 이제 계산 문제는 자 1, 2월 과정이니까 안 하겠습니다. 지금 계산까지 하면 여러분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3, 4월 과정에서 해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단어 하도록 하겠습니다.